오늘도 당신 마음, 작가 윤창섭이 다채움으로 채워드립니다. 마음 치유소. 오늘 마음이 조금 힘들었나요? 자존감이 무너졌을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곳은 마음을 다독이는 공간입니다. 비교, 외로움, 상처, 그 감정을 천천히 풀어냅니다. 자존감 회복 이야기, 혼자일 때 듣는 위로, 마음이 무너졌을 때 필요한 말. 마음 치유소. 오늘도 당신 곁에 있습니다. 애썼다 참 고생 많았지 이제 너의 마음을 안아주렴 괜찮아 모두 흘러갈 거야 따스한 빛이 너를 감싸줄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까운 친구에게 막 내 마음을 털어놓았는데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오히려 마음의 거리가 더 아득하게 멀어지는 느낌. 한 번쯤 겪어보지 않으셨나요? 정말 누구나 한 번쯤은 뼈저리게 느껴봤을 그런 감정이죠. 맞아요. 어서 오세요. 깊은 통찰과 지식을 나누는 이 공간에 오신 당신을 정말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마치 조용한 찻집에 마주 앉아서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 따뜻한 카모마일 차 한 잔을 나누는 것처럼요. 아주 차분하고 다정한 호흡으로 우리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벌써부터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기분이 드네요. 그렇죠.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왜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도 종종 철저히 혼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윤창섭 작가 제시한 내용 검토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밖이 꽤 쌀쌀한데 지금 이 대화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애쓰셨을 텐데요. 네네. 그래서 무언가를 당장 해결해야 한다는 조급함이나 무거운 마음의 짐 같은 건 잠시 바닥에 내려놓으시고요. 우리 내면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심리적 뿌리를 아주 찬찬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방금 오프닝에서 던져주신 내 말은 왜 이렇게 안 통할까라는 질문 있잖아요. 네, 정말 답답한 순간이죠. 네, 아마 지금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깊이 공감하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대화가 어긋나고 답답할 때 내가 말을 조리 있게 못했나? 라던가 내가 표현력이 부족한가? 이런 자책을 막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 뜻을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하면서 대화의 기술이나 표면적인 해결책을 먼저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저도 항상 화법책 같은 거 찾아보고 그랬거든요. 다들 비슷하죠. 하지만 오늘은 그런 기능적인 접근에서 한 걸음 물러나 보려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답답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요. 우리 뇌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어떤 역동이 일어나고 있는지 짚어보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정답을 외우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 작동하는 원리를 이해하면서 스스로를 치유하는 힘을 얻는 시간이네요. 정확합니다.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알아가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그리고 가장 아프게 겪는 그 구체적인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떤 상황일까요? 어느 지친 저녁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리저리 치이고 너무 힘들어서 당신이 정말 큰 용기를 내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 요즘 좀 많이 힘들어 라고요. 정말 큰 용기를 낸 순간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상대방에게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런 대답이 딱 돌아오는 거예요. 야, 요즘 안 힘든 사람이 어딨어. 다들 힘들지 뭐. 너만 그런 거 아니야. 기운내. 듣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입니다. 제 말이요. 자, 여러분, 이 대답을 듣는 순간 어떤가요? 무언가 마음속에서 쿵 하고 차갑고 무거운 철제 셔터가 딱 닫히는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네, 정말 완벽하게 문이 닫히는 소리죠. 상대방은 분명 나쁜 의도가 아니었을 텐데도 말이죠. 참 이상해요. 이 일상에서 너무나 자주 벌어지는 비극적인 소통의 단면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 상황에서 그 대답을 한 상대방의 뇌 속을 잠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상대방은 나름대로 머리를 막 굴려서 자신이 생각하는 최선의 위로를 건넨 것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게 위로였다고요? 세상에? 네, 나름의 논리적인 뜻을 전하고 싶었던 거죠. 너만 겪는 고통이 아니니 너무 너 자신을 자책하지 마라. 세상살이가 다 그런 거니까 가볍게 털어내라. 이런 식으로요. 의도는 좋았네요. 위로하고 싶었던 거니까요. 하지만 그 말을 수신하는 나의 입장에서는 그 메시지가 전혀 다르게 해독됩니다.
완전히 다르게 들리죠. 막 서운함을 넘어서 화가 나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내가 느끼는 이 고요하고 뼈아픈 아픔이 세상의 수많은 평범한 아픔 중 하나로 도매급으로 뭉뚱그려져 버렸다고 느끼게 됩니다. 아, 도매급으로 뭉뚱그려졌다. 그 표현이 딱이네요. 내 아픔은 특별한데 말이죠. 심리학적으로 이 이해받지 못했다라는 감정은 단순히 섭섭한 정도를 넘어서서 굉장히 날카롭고 위험한 성질을 띱니다. 위험한 성질이요? 약간 생존이랑 관련된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인간의 뇌는 내 감정이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을 곧바로 내 존재 자체가 무시당했다거나 내 고통이 하찮은 취급을 받았다는 생존의 위협으로까지 연결지어버립니다. 와, 단순히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라 뇌에서는 내 존재가 무시당했다고 받아들이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저 서운한 것을 넘어서서 뼛속 깊이 철저히 혼자가 된 듯한 서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의 감정을 약간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어요. 오, 어떻게 비유해 볼 수 있을까요? 예쁜 리본이 달린 위로라는 포장지로 정성껏 쌓여 있어서 기대감을 안고 조심스레 열어보았는데 네네, 열어봤더니 그 안에 들어있는 건 다름 아닌 내 마음의 반송장 같은 느낌인 거죠. 와, 마음의 반송장. 너무 와닿는 표현이네요. 수치인 불명, 당신의 감정은 이곳에 닿을 수 없으니 다시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빨간 도장이 쾅 찍혀서 내게로 차갑게 되돌아온 느낌이랄까요? 그 서늘한 기분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그래서 상대의 그 무심하고 가벼운 한마디에 상처받고 덜컥 마음의 셔터를 내려버린 적, 여러분도 다들 있으시죠? 마음의 반송장이라는 비유가 그 씁쓸한 감각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시네요. 네, 진짜 딱 반송된 기분이거든요. 우리가 그 반송장을 받아들였을 때 그토록 깊은 상실감을 느끼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아,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거요? 네, 우리는 왜 다들 힘들다는 말이나 이렇게 저렇게 해봐라는 조언에 상처를 입을까요? 글쎄요, 그게 정답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건 인간이 태생적으로 정서적 확인, 즉 내 감정이 지금 이 상황에서 충분히 느낄 법한 타당한 것이라는 승인을 그 어떤 훌륭한 해결책보다도 간절히 원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아, 정서적 확인. 내 감정이 틀린 게 아니라는 확인이요. 맞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듣고 아, 네 마음이 지금 그렇구나. 혹은 네 입장에서는 정말 그렇게 느낄 수 있겠다라고 내 감정의 존재 자체를 긍정해 주는 것이죠. 와, 그 한마디면 진짜 마음이 사르르 녹잖아요. 그렇죠. 진정으로 이해받는다는 것은 내 문제에 대한 대단한 해결책이나 정답을 얻는 과정이 아닙니다. 해결책이라면 어떤 의미인 걸까요? 그것은 나라는 존재가 여기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온전히 인정받는 아주 근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의식과도 같습니다. 정서적 확인이라 듣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아주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의문이 하나 딱 떠오릅니다. 네, 어떤 의문이신가요? 우리가 막 그렇게나 공감을 원하고 또 상대방에게도 공감이 중요하다는 걸 사실 머리로는 다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요. 수많은 매체에서도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데도 막상 친한 친구나 가족이 내 앞에서 나 상사 때문에 너무 힘들어 라고 토로하면 왜 우리는 반사적으로 그럴 땐 네가 이렇게 선을 그어봐 혹은 내 생각엔 네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라면서 설익은 해결책이나 조언부터 들이밀려고 안달이 나는 걸까요? 아, 정말 핵심적인 질문이네요. 저부터도 가만히 듣고 공감해주기보다는 당장 그 상황을 고쳐주려고 막 엑셀 파일이나 솔루션을 꺼내드는 타입이거든요. 하하, 많은 분들이 엑셀 파일을 꺼내드시곤 하여. 혹시 타인의 그 무겁고 부정적인 감정을 가만히 마주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 불편해서 네네, 불편해서. 어떻게든 빨리 이 껄끄러운 상황을 종료시켜버리고 싶어하는 우리의 어떤 얄팍한 방어기지 않을까요? 와, 방금 정말 날카롭게 핵심을 찌르셨습니다. 진짜요? 제 말이 맞나요? 네, 심리학에서는 그것을 정서적 전염에 대한 방어 혹은 고통 감내력의 부족으로 설명합니다. 정서적 전염? 그러니까 감정이 나한테 옮는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인간은 거울 신경세포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요. 눈앞의 타인, 특히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 네, 보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뇌의 통증 회피회로도 함께 불이 탁 켜집니다. 아, 나도 같이 아파지는 거네요. 그렇죠. 상대의 스트레스가 나에게로 고스란히 전염되어서 나도 같이 괴로워지고 막 불안해지는 것이죠. 그거 견디기 진짜 힘들죠. 기 다 빨리는 기분이고. 네.
그런데 그 불안하고 찝찝한 감정 상태에 머무는 것은 뇌 입장에서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아주 불쾌한 일입니다. 아, 그래서 뇌가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이 눈앞의 문제를 빨리 수리해서 없애버려야겠다라고 반응하는 겁니다. 와, 문제를 고쳐서 내 불안을 잠재우려고 하는 거네요. 네. 즉, 대화의 초반부터 다급하게 쏟아내는 조언이나 상황 분석은 상대를 깊이 위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요. 사실은 나를 위한 거였다니. 사실 그 불편한 감정적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나 자신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생존 본능적 행동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아, 듣고 보니 정말 제 지난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네요. 아마 지금 들으시는 여러분도 비슷하게 뜨끔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제가 친구를 위한다고 막 던졌던 그 수많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들이 사실은 친구의 우울한 감정에 전염되기 싫어서 빨리 그 상황을 무마하려던 제 자신의 이기적인 방어기지였다니. 이기적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뇌의 반응인 거죠. 갑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미안해지는데요. 공감이라는 푹신한 쿠션 없이 곧바로 던져진 조언은 결국 상대방에게 날카로운 돌멩이처럼 꽂힐 뿐이라는 걸 오늘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 쿠션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평가나 해결책 이전에 무조건적인 공감을 간절히 바라는 존재라는 것은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네,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갈 수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벽에 부딪힙니다. 어떤 벽일까요? 우리는 왜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토록 공감이 어렵고 늘 엇갈리기만 하는 걸까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부부 사이나 오랜 연인 사이라면 그 눈빛만 봐도 내 마음을 척척 알아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랑한다면서요? 사랑하면 눈빛만 봐도 다 안다. 참 낭만적인 환상인데요. 네, 환상인가요, 그게? 그 이유를 좀 시각적으로 쉽게 이해하기 위해 공감을 하나의 거울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거울이요? 거울은 나를 비춰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누군가 내 감정의 미세한 결을 정확하게 짚어줄 때 우리는 상대방이라는 맑고 투명한 거울에 온전한 내 모습이 비치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 내 마음이 저 거울에 선명하게 비치는군요. 네. 저 사람이 진짜 내 속마음을 알아보고 있구나 라는 사실에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참 안전하다고 느끼게 되죠. 너무 따뜻한 느낌이네요, 그거.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관계에는 철저한 인식론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인식론적 한계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은 아무리 나를 깊이 사랑한다 해도 나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아, 나의 모든 것이라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네. 나의 지난 수십 년간의 상처, 오늘 하루 종일 켜켜이 쌓인 수많은 스트레스의 굴곡들, 그리고 내가 방금 그 한마디를 내뱉기까지 거쳐온 깊고 복잡한 맥락을 전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긴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있는데 남이 어떻게 다 알겠어요.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하죠. 우리는 내 영혼의 가장 깊은 바닥까지 완벽하게 비춰주는 그 완벽한 거울을 갈망하지만요. 네, 갈망하죠. 현실의 상대방은 안타깝게도 표면적으로 드러낸 이야기, 그 순간 내뱉어진 몇 마디의 단어라는 아주 한정된 정보만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볼 수밖에 없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거대한 기대와 현실의 시각 차이가 바로 우리가 관계 속에서 뼈저리게 느끼는 외로움의 정체입니다. 거울의 비유를 들으니까 결국 100% 완전한 공감은 애초에 불가능한 미션이었다는 생각이 막 드네요. 슬프지만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그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거대한 빙산 있잖아요. 그게 확 떠올랐어요. 빙산. 아주 훌륭한 비유네요. 나는 지금 짙고 차가운 바닷물 속에 잠겨 있는 내 마음속 거대한 빙산 전체, 그 수만 톤의 무거운 무게와 한계를 온몸으로 짊어지고 상대에게 넌지시 나 힘들어 라고 말을 건네는 건데요. 네네. 정작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의 눈에는 수면 위로 살짝 튀어나온 조그만 얼음 조각 하나만 달랑 보이는 거잖아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수면 위 얼음 조각만 보이죠. 그래서 상대는 얼음 조각이 좀 얼어있네? 안 춥니? 따뜻한 물 마셔 하고 가볍게 넘어가는데 나는 속으로
네가 어떻게 이 수만 톤짜리 빙산의 무게를 모를 수 있어? 날 사랑한다면서 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네요. 와, 빙산의 비유가 지금 우리가 겪는 소통의 단절 메커니즘을 아주 직관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어요. 네, 그 갭이 너무 큰 거죠. 수면 아래의 거대한 몸통은 오직 본인 외에는 그 누구도 온전히 볼 수 없다는 근원적인 한계 말입니다. 지나온 시간의 강물 잔잔히 흘러내려 오래된 기억들이 별처럼 떠오를 때 아픈 만큼 아름다운 이 마음의 평화. 그래서 서운함이 생기는 거군요. 예를 들어서요. 퇴근 후 배우자가 무심코 던진 오늘 저녁 뭐야? 라는 평범한 질문 하나에 갑자기 막 눈물이 터지거나 불같이 화를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유, 진짜 많죠. 저도 모르게 폭발할 때가 있어요. 상대방은 저녁 메뉴 하나 물어본 것 가지고 왜 저렇게 예민하게 굴어? 라고 황당해하지만 억울하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하지만 화를 내는 당사자의 빙산 아래에는 오늘 하루 종일 직장에서 겪은 부당한 대우, 인정받지 못한다는 불안감, 그리고 육아와 살림에 대한 수개월간의 만성 피로가 쌓여 있었던 겁니다. 아, 그럼 거대한 맥락이 밑에 깔려 있었군요. 상대방은 수면 아래의 그 거대한 맥락을 절대 단번에 읽어낼 수 없죠. 당연하죠. 잠수해서 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진심이 닿지 못하는 이유가 상대방이 내 맥락을 모른다는 그 수신자 측의 한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신자 문제가 아니면 또 뭐가 있나요? 우리가 감정을 밖으로 꺼내는 과정, 즉 발신자인 우리 자신에게도 아주 흔하고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합니다. 오류라고요?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요? 우리는 종종 억울해하며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분명히 서운하다고 말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주지? 나를 무시하는 건가? 네네, 맞아요. 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용기 내서 입 밖으로 꺼내서 다 말했는데. 이것이 바로 대화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거대한 착각입니다. 잠깐만요. 착각이라고요? 제가 분명히 입 밖으로 꺼내서 말했는데도 그게 착각이 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심리적 감정인데요. 바로 감정의 파편화라는 현상입니다. 감정의 파편화요? 감정이 깨진다는 뜻인가요? 내 감정이라는 것은 오직 내 마음 속에 온전히 머물러 있을 때만 나 자신에게 선명하고 완벽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아, 내 속에서는 이게 뭔지 딱 알죠. 하지만 그 복잡 미묘하고 거대한 감정의 덩어리가 언어라는 아주 비좁은 통로를 통해 입 밖으로 빠져나오는 순간 필연적으로 그 원래의 형태가 깨지고 조각납니다. 아, 말이 감정을 다 못 담는군요. 네, 내 속에서는 100만큼의 섭섭함과 슬픔을 느꼈어도 막상 말로 나오는 건 20 정도의 뾰족한 분노로 변질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와, 뾰족한 분노. 맞아요. 이상하게 화로 나와요. 너는 항상 그런 식이야. 혹은 됐어, 말도 꺼내기 싫다. 라는 식으로요. 오우, 진짜 제가 자주 하는 말들이네요. 원래 전하고 싶었던 나의 그 취약하고 여린 진심은 온데간데 없고요. 가시돋친 말이나 퉁명스러운 태도로 포장되어서 상대에게 툭 던져집니다. 그렇게 던져지면 상대는 방어부터 하겠네요. 당연하죠. 앞뒤 맥락이 생략된 채 파편화되어 공격적으로 날아온 감정은 상대방에게 결코 제대로 된 위로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아, 내가 100%다 말했다고 착각했지만 사실은 파편만 던진 거였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결정적인 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뭔지 긴장되는데요? 바로 뇌의 인지적 과부하와 직결되는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아, 타이밍. 인간관계에서 진짜 타이밍만큼 야속한 게 또 없잖아요. 맞습니다. 타이밍이 전부일 때가 많죠. 만약 내가 감정을 파편화시키지 않고 아주 정제된 언어로 진심을 잘 꺼냈다 하더라도요. 완벽하게 말을 했어도요?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상대방의 뇌에 심리적 여유 공간이 단 한 평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상대방도 뇌가 꽉 차 있다면요? 상대방도 오늘 하루 종일 직장에서 상사에게 시달렸거나 아주 골치 아픈 개인적인 고민으로 뇌의 작업 기억 용량이 꽉 차서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태라면 말입니다. 그렇게 과부하가 걸려 있으면 남의 말이 안 들리죠. 뇌과학적으로 인지적 과부하 상태에서는 타인의 미세한 감정을 읽어내는 그 공감 회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아예 퓨즈가 나가버리는 거군요. 네. 그럴 때 나의 소중하고 무거운 진심은 안타깝게도 상대방의 귀를 그저 휙 스쳐 지나가는 무의미한 백색 소음에 불과해집니다.
휙 스쳐 지나간다니 너무 슬프네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챙겨가야 할 핵심 통찰이 있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내가 지금 공감받지 못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나를 귀찮게 여겼다거나 그것이 곧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그저 아주 우연히 서로의 뇌 상태와 시간의 톱니바퀴가 그 순간 찰나의 차이로 어긋났을 뿐입니다. 아,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 순간에 주파수가 안 맞았을 뿐이다 라는 거군요. 네, 주파수가 어긋난 거죠. 저는 이 상황이 그 낡은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는 과정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오, 라디오 주파수 비유 좋은데요. 상대방이라는 라디오가 있고 제가 아주 절절하고 아름다운 명곡을 막 송출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상대방이 지금 주차를 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거나 방금 전까지 직장 상사에게 막 깨지고 와서 다이얼이 아주 미세하게 단 1메가헤르츠만 딱 비껴나가 있어도 네, 조금만 어긋나도 제 노래는 그저 지지직거리는 거칠고 날카로운 소음으로밖에 안 들리잖아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노이즈만 들리죠. 고 해서 내가 틀어준 진심의 노래가 명곡이 아닌 것도 아니고요. 상대방의 라디오가 영원히 고장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네요. 맞습니다. 노래도 훌륭하고 라디오도 멀쩡하죠. 단지 그 찰나의 순간에 주파수를 정밀하게 맞출 여유가 없었을 뿐인 거예요. 그렇죠. 여유가 없었을 뿐입니다. 오늘 이 깊은 대화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 내 말을 이렇게 안 들어주다니 난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라며 끙끙 앓던 분들이 계시다면요. 네, 마음고생 많으셨을 텐데. 이 라디오 주파수의 이야기가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열쇠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당신의 노래는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그저 타이밍이 조금 안 맞았을 뿐이에요. 라디오 주파수의 비유가 우리가 느끼는 그 억울함과 자책감을 씻어내는 아주 훌륭한 관점입니다. 위안이 좀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실천의 단계로 좀 넘어가야 합니다. 네, 이제 해결책을 찾아봐야죠. 주파수가 어긋나는 일은 매일 발생하고 보이지 않는 거대한 빙산의 맥락을 타인이 100% 읽어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진짜 어떻게 살아야 하죠? 타인에게 온전히 이해받지 못해서 가슴 한편에 뻥 뚫린 이 시린 구멍을 대체 어떻게 메우며 살아가야 할까요? 네, 가장 현실적이고 막막한 질문이죠. 남이 나를 완벽히 이해해줄 수 없다는 걸 이제 오늘 머리로는 확실히 알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은 계속해서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며 결핍을 막 느끼잖아요. 네,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 결핍을 느끼죠. 이럴 때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역설적이게도 바깥을 향해 있던 시선을 거두어서 철저히 나 자신의 내면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밖이 아니라 나에게로 시선을 돌린다. 네, 남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기다리기 전에 나 스스로가 내 감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보듬어주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내가 나를 알아준다. 어떻게 하는 건가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의 이름 붙이기라고 부릅니다. 감정에 이름 붙이기요? 감정의 출석을 부르는 건가요? 네, 이건 뇌과학적으로도 아주 놀라운 치유 효과가 입증된 방법입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네요. 우리 안에서 정체불명의 불안이나 분노가 막 휘몰아칠 때요. 우리 뇌의 편도체라는 감정 중추는 빨간불을 켜고 비상 사이렌을 울립니다. 아, 사이렌이 울리면 막 이성을 잃고 폭주하게 되죠? 이때 무작정 남에게 달려가 토로하는 대신에 스스로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네, 뭐라고 말하나요? 아, 나는 지금 내 빙산의 밑바닥을 인정받지 못해서 서운하고 외롭구나. 혹은 내가 무시당한 것 같아 두렵구나. 라고 정확한 언어로 감정의 실체에 라벨을 딱 붙여주는 겁니다. 아, 내 감정은 이거야 하고 딱 이름을 불러주는 거군요. 놀랍게도 이렇게 감정을 언어화하는 순간에요.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폭주하던 편도체의 사이렌 소리가 물리적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어머, 신기하네요. 그냥 말만 했을 뿐인데 뇌가 진정된다고요? 네, 즉 내가 내 감정에 정확한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 자체가 가장 강력한 뇌과학적 진정제가 되어주는 것이죠. 와, 그저 기분 탓이 아니라 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과학적인 치유 과정이었군요. 내 감정을 내가 먼저 알아주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남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우산을 씌워주지를 귓속에서 처량하게 기다리는 대신에 내가 먼저 내 감정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며 스스로 튼튼한 우산을 딱 펼치는 거네요. 아, 아주 멋진 표현입니다. 스스로 우산을 펼치는 거죠. 네, 내가 나를 지켜주는 기분이 들 것 같아요. 그렇게 스스로 내 감정의 주인이 되어서 편도체의 사이렌을 끄고 나면요. 우리는 타인과 관계를 바라보는 시야가 훨씬 넓어지고 담대해집니다. 여유가 생기는 거군요. 네, 그다음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마지막 단계는 바로
모든 관계에는 한계가 있음을 담담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한계를 인정한다? 씁쓸하지만 필요한 과정이네요. 부모 자식 간이든 평생을 함께한 부부든 세상에 어떤 끈끈한 관계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1만 톤짜리 빙산이 있고 네네, 다들 무겁죠. 누구도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는 그 차가운 현실을 온전히 수용하는 겁니다. 완벽한 이해는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군요. 재미있는 것은 그 한계를 진심으로 인정하는 순간에요. 우리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짓눌러던 거대한 바위가 굴러떨어지듯 믿을 수 없을 만큼의 해방감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와, 절망이 아니라 해방감이라니 역설적이네요. 상대방이 내 마음을 전부 몰라준다고 막 분노하던 뾰족한 마음이요. 그래, 저 사람도 자기만의 거대한 빙산을 견뎌내느라 내 수면 아래를 들여다볼 여린이 없었겠지. 라는 깊은 연민과 여유로 바뀌게 됩니다. 관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포기나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하는 진정한 해방감을 주는군요. 맞습니다. 상대방을 비로소 제대로 보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이 순간 차를 마시며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일까요? 혹시 오늘 하루 누군가와 대화하며 깊은 단절감을 느끼고 나는 왜 이렇게 이해받지 못할까라며 홀로 씁쓸해 하셨나요? 그런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만약 그러셨다면 그것은 당신이 매력이 없거나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 관계를 너무나 소중히 여겨서 당신의 취약한 마음을 숨기지 않고 용기 내어 진심을 꺼내 보여주려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용기를 낸 결과인 거죠. 진심을 다했기에 반송장이 돌아왔을 때 상처도 그만큼 깊었던 것뿐입니다. 진심의 크기가 상처의 크기였던 거네요. 하지만 절대 잊지 마세요. 그렇게 정성껏 꺼내어 놓은 당신의 진심은 결코 공개 중으로 무의미하게 증발하지 않습니다. 네, 어딘가에는 꼭 닿을 겁니다. 그 진심은 언젠가 주파수가 완벽히 맞닿을 누군가를 만나거나 아니면 스스로의 내면을 향해 반드시 따뜻하게 착륙할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착륙한다는 말이 참 따뜻하네요. 누군가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지나간 그 단 하루의 아픈 타이밍이요. 당신이라는 사람이 가진 고유한 가치를 단 1%도 훼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그대로입니다. 당신의 그 섬세하고 복잡한 감정들은 이 세상에 설명될 충분한 가치가 있고요. 당신은 그 자체로 온전히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항상 타당하며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 명확한 사실이 오늘 대화를 나누는 분들의 마음속에 아주 단단한 닻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네, 꼭 닻을 느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관계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에게 나의 감정을 100% 해독해내라 고요구하던 폭력적인 기대를 탁 거두고 나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다정해질 수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말씀처럼 불완전함을 껴안을 때 오히려 관계가 편안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실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찻집에서 나눈 오늘의 깊은 대화가 서서히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쉽네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군요. 네, 참 아쉽지만 찻잔을 내려놓으면서요. 당신에게 오늘 밤 가만히 곱씹어 볼 만한 작은 생각의 씨앗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생각일까요? 앞서 우리는 누군가 나를 100%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그 서늘하지만 진술된 사실을 받아들일 때 타인에게 나의 완벽한 거울이 되어달라고 강요하던 그 무거운 짐을 스르르 내려놓게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 짐을 내려놓는 순간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렇다면 그 무거운 짐을 딱 치워버린 우리 마음속의 빈자리에는 과연 무엇이 새롭게 피어날까요? 오, 그 빈자리에는 무엇이 올까요? 어쩌면 내 마음을 완벽히 알아맞혀 주기를 막 벼르고 시험하는 대신에요. 서로의 주파수가 빗나가는 그 삐걱거림조차 너그럽게 탁 웃어넘기며 그저 있는 그대로의 불완전한 서로를 가만히 바라보고 곁을 지켜주는 것. 네네. 그것이 훨씬 더 단단하고 진짜 여유로운 사랑의 시작이 아닐까요? 와,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네요. 네, 오늘 밤엔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거울 속에 비친 나 자신을 깊이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정아픈 라벨링을 건네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해주는 다정한 한마디요. 다음 시간엔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네, 오늘 하루도 너만의 그 무거운 빙산을 짊어지고 묵묵히 걸어가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라고 말이죠. 정말 따뜻한 위로입니다.
다들 꼭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깊은 대화는 여기서 이만 다정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홀가분해지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인도사의 역사비사와 다채움의 마음 치유소를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마음이 머무는 자리 평화가 꽃들기를 지나온 시간들이 내게 준 선물처럼 찬란하게 빛나기를 이 순간 영원하기를